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임법, 상임법 끝내는 날입니다. 예. 자, 그래서 26회 때부터 33회까지 8년치 기출문제를 풀어줍니다. 자, 1시간 마치면 OX 문제 있죠? 예, 들 테니까 받아가시면 돼요. 예?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판서노트 들고 왔죠? 자, 좀 안 보이더라도 판서노트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판서노트에 주임법, 상임법 정의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제 풀도록 할게요. 자,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가 포함해서 우리 여기 6문제 나오죠. 민사특별법은. 민사특별법은 6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서 6문제, 중개사법에 3문제 나오죠. 주임법, 상임법, 뭡니까? 명의신탁. 맞아요? 이것도 몇 문제예요, 그러면? 10문제인 거예요, 거의. 9문제. 아시겠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실장님, 이거 선풍기 좀 틀어주세요. 선풍기. 예. 나중에 좀 더우면 또 우리 그 에어컨 킵시다. 예, 에어컨 킵시고. 나중에 보고 좀 더우면은 실장님 보고. 알겠죠? 예. 알겠죠? 인상 쓰면서 딱 하면은 실장님 뒤에 가서 다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이제 주임법, 상임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보세요. 자, 여기 임대인이 갑이에요. 임차인이 을입니다. 자, 여러분, 갑하고 을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이 임차인이 뭐 하면은 주주합니다. 주주. 자,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면 다음날 몇 시부터? 0시부터 대항생이죠. 판서도 몇 페이지야? 90페이지입니다. 네, 90페이지 펴놨죠. 자, 그래서 주주하면 대항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 임차 건물을 양수받은 병인태에 대해서 이 건물의 양수인 병에 대해서 자, 얘가 대항력이 있으니까 병인태 뭐 달라고? 보증금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무슨 얘기라고요? 대항력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의 대항력? 임차권의 대항력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고, 보통은 누가 누구한테 반환 선고를 해야 됩니까? 을이 누구한테? 갑에게 해야 되는데, 주주하면 이 건물 양수받은 사람에게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법조문에 이 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은 뭐를?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법조문에 딱 돼 있어요. 무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끝나면 누구에게 반환 청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양수인에게 보증금 달라고 청구한다고. 그래서 이 건물의 양수인은 자, 또다시 한번 봅니다. 이 건물이 3억짜리인데 보증금 1억이 꼽혀 있어요. 그럼 얘가 살 때 얼마 주고 삽니까? 3 빼기 1은 계산 안 되나요? 산수가 안 되면 좀 힘들어요. 맞죠? 그래서 오늘 생각보다 더 많이 왔습니다. 맞죠? 일요일 불금인데 맞죠?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이렇게 해드릴 건 없고 아시겠죠? 자, 물이 많이 있습니다. 저게 생수물 아시겠죠? 어제는 뭡니까? 어제는 물 안 나온다 했는데도 아침부터 와가지고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 물 안 나오고 휴원한다고 했는데도 와가지고 공부하더라고. 그 물통을 사가지고 두고 갔더라고. 그 열정이 합격입니다. 그 화장실 어떻게 하냐? 그 커피숍 가서 화장실 가고 할 거다. 합격입니다, 그냥 뭐. 내 마음 같아서 합격 주고 싶은데 내가 주는 게 아니라 가지고. 맞죠? 예, 네, 그래서 많이 오셨네, 맞죠?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열정이 대단하더라고, 이게. 대단하셨어. 예, 네, 저 존경을 했습니다, 그분들 진짜 존경하고 싶어요. 예, 네? 자, 근데 어제 우리 휴원한다니까 편히 쉬었죠, 여러분은? 예, 오늘을 위해서 쉬었잖아요. 오늘 해서. 자, 갑시다,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뭐 해야 된다? 주 해야 됩니다. 주.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아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서 뭐 받으면 여기다가 대항력에다가 무슨 일자? 확정일자 받아야 돼요. 무슨 일자 받으면? 확정일자. 밑에 적혀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과 플러스 확정일자 받으면 무슨 면제권이 생긴다? 우선 면제권 생긴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전체적인 내용 또 비교하면서 가도록 할게요.
주임법하고 상임법하고 주임법하고 비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승계에 대해서 봤는데,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의 비교예요. 비교. 비교는 주택임대차는 주거용 건물이나 겸용 건물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하죠. 무슨 용도에 따라서 실제 용도에 따라서 결정한다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미등기 전세도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미등기 전세. 자, 전세금 플러스 합의 플러스 등기를 했는데 등기를 하지 않고 전세금만 줬다. 미등기 전세죠. 이럴 때도 보증금으로 봐서 주택임대차 보고 적용됩니다. 자, 시험에 3번 나왔던 거. 일시 사용 임대차는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별표 해놔야 돼요. 주임법에서 2번 나왔고요. 상임법에서 1번 나왔습니다. 일시 사용 임대차는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 나오죠. 일시 사용 임대차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등기 전세도 적용됩니다. 자, 법인에는 여기는 상가임대차는 적용되는데 주택임대차는 적용이 안 되는 게 원칙인데 예외로 인정이 된다 그랬죠? 뭐가 있습니까? LH공사, LH 랜드하우스 맞죠? 그거 뭡니까? LH공사에서 그 임차인이 들어가 주주하면 대항 생겨 안 생겨? 생깁니다. 맞죠? 그래서 LH공사에 보증금 대출도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해준단 말이에요. 뭘 인정하니까? 대항력이 인정되니까. 자, 그리고 중소기업법. 자, 중소기업법에 보시면 직원 숙소 있죠? 직원 숙소 같은 경우도 예외를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대항력이라는 게 아까 뭐였습니까? 주주 했잖아요. 주주. 맞아요? 여기 있습니다. 주주. 여기 있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자, 그러면 여전히 사용 수익할 수 있고 용익할 수 있고 인도를 뭐 할 수 있습니까?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게 뭐예요? 대항력이다 이 말이야. 대항력의 요건은 성립 요건은 주주입니다. 자, 여기서 점유는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상관이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자, 그러면 주민등록 했을 때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다? 요겁니다. 내가 임차인인데 가족들만 난가놔도 와이프나 아들 놔뒀다. 대항력 생깁니까? 생깁니까? 생긴다 이 말이에요. 가족들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임차인인데 아산에 발령을 받아가지고 아산으로 갈라간다. 아산으로 간다. 가면은 거기서 주주해야 되고 거기서 보호받고 여기서는 누구 때문에 보호받습니까? 자식 새끼들 와이프 때문에 보호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죠? 자, 그렇게 된다는 거. 가족들의 주민도 가능하다. 이거 시험에 2번 나왔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가구 주택은 어떻게 됩니까? 뭐만 일치하면 됩니까? 지분만 일치하면 돼요. 다가구 주택은 지분만 일치하면 되고 다세대 주택은 세대 3개죠? 동호수 집원 3개. 기억이 안 나거든. 근데 시험에 나왔대. 작년에 나왔대, 작년에. 그 전에도 한 2번 나왔다. 그래서 총 3번 나왔던 내용입니다. 다세대는 어떻게 된다고? 3개. 다세대 3개. 됐어요? 다가구는 뭐만 일치하면 돼? 집원만. 이게 원룸을 얘기하는 거고, 다세대는 연립주택 같은 경우, 아파트 같은 경우를 다세대 주택이라 합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아시고, 상가임대차 보험에는요, 적용 범위가 일정 보증금 이하의 상가 건물인 경우에 된다. 일정 보증금 이하.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일정 보증금 이하. 얼마입니까? 일정 보증금이. 서울에는 9억.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6억 9천. 과밀억제군요. 수도권. 자, 그 다음에 광역시는 5억 4천. 기타 지역은 3억 7천. 세종시는 어디 들어갑니까?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 여기요? 위가 맞아요? 위가 맞아요? 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주임법하고 상임법하고 다르다니까. 주임법, 상임법 다르니까 다시 봐야 돼요. 근데 세종시를 그것 때문에 낸 거예요, 작년에. 냈는데, 세종시 같은 경우도 내면 안 됩니다. 세종시 어디 바뀌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맞죠? 자, 하여튼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주임법, 상임법 다릅니다. 주임법하고 상임법 달라요. 주임법 여기서는 과밀억제금에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여기 들어갑니다. 네, 확인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 아시고, 그래서 우리는 밑에 거 보지 말고 말 나왔단 말이에요. 작년에도 뭡니까? 댓글에 뭐 세종시 어쩌고 막 하면 뭐 서울을 안 내고 뭐 이렇게 서울 냅니다 이제. 아시겠죠? 옛날에 안성 한번 나왔다 그랬죠?
안성하면 나오고 난리 났다 했잖아. 안성탐에 나오고 말이 난리 났다니까. 내가 아는 건 안성탐밖에 없는데 안성이 어디 처박인지 어떻게 하냐면서. 그래서 난리 난 적이 있어. 그래서 서울만 기억하시면 돼요. 서울. 작년에도 뭡니까? 이익이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때. 그렇죠? 예. 왜 서울 안 내고 왜 거기 내냐고. 예? 세종시. 세종시 인구가 얼마예요? 남구 인구도 안 돼. 남구 인구도 안 돼요. 그게 아직까지. 알죠? 남구가 인구가 30 몇만 명이잖아요. 35만 명인가 되잖아. 예? 30만 명 넘었는데 그래 갖고 올 수가 있어요. 예? 했는데 그 세종시 내면 안 돼요. 원래. 예. 그저까지 안 내다가 그 때문에 한번 안 내다가 작년에 한번 C급 시키려고 냈어요. 근데 C급이 아니었죠. 뭐. 다 알고 있는 건데. 예? 너무 금액을 크게 해버려가지고 아 이거 오바되는구나 다 알았다. 자 그래서 좀 이따 나중에 문제 풀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고요. 자 우리는 뭐만 기억하면 돼? 서울만 얼마? 9억.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서울에만 9억이다. 기억하시면 돼요. 9억. 자 앞으로 갑니다 이제. 그래서 일정 보증금 이하인데 얼마 적어놓으면 돼요? 9억. 9억 원 이하의 상가 건물인 내 차에 사업자 등록이 대상되는 건물인 경우에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대항 요건, 성립 요건은 뭐예요? 사건이죠. 사업자 등록 신청하고 건물을 인도받을 때 사건. 여기는 주주 사건. 됐어요? 주주 사건 이렇게 되죠.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사건이 많죠. 예. 옛날 족발집 그때 뭡니까? 망치로 찍어부가지고 사건이 많죠. 장사 잘 돼가 쫓아내고 그러니까 뭡니까? 망치도 칼 들이대고 막 이래 많잖아. 사건이 많잖아.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 그래 사건이 상가임대차 보호법. 그래 바꾼다가 바꿨잖아. 박근혜 대통령이 있어서 바꿨잖아. 맞죠? 많이 바꿨단 말입니다. 그때 뭐가 나왔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 권리금이 나왔잖아. 그 권리금이 딱 들어가자마자 3년 연속으로 나왔었거든. 3년 연속으로 쫙 나오다가 됩니까? 그 다음부터 또 권리금 잘 안 냅니다. 그죠? 알죠? 개정되면 무조건 쭉 한 몇 년 빼먹어요. 아시겠죠? 예,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뭐라고요? 사건입니다. 사건. 요번에 그 뭐니까 또 4월 달에 또 법이 또 개정된 게 있어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 개정된 게 있어요. 개정사항이 있어요. 4월 21일 개정된 게 있어요. 예? 자, 그런 게 있는데 그 내용 나중에 또 해드릴게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4월 20일 날 개정된 사항에서 주요 내용을 보면은 임차인을 뭡니까? 채권자라고 하고 임대인을 뭐랍니까? 채무자라고 한다고 딱 돼 있어.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는. 채권자 채무를 명시해뒀다니까. 알겠죠? 임차권 등기명이 딱 되면은 또 뭡니까?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도록 바로 딱 그냥 막 등기로 소유를 가질 수 있도록 딱 만들어놨다고 또. 요번에 4월 20일 개정된 사항이에요. 네. 얼마 안 됐죠? 네, 따끈따끈합니다. 딥니다, 손에. 알겠죠? 손에 딥 내용이. 아니, 그런 내용이 나왔어. 딱 그래서 채권자, 채무자 딱 명시해버렸어. 네? 자, 하여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주임법, 상임법 내용이었습니다. 자, 또 비교 2로 갑니다. 자, 비교 2로 가기 전에, 자, 주택임대차는 주거용 건물이나 겸용 건물 되는데, 상가 건물은 일정 보증금 이하야 됩니다. 복수 같이 합니다, 다시. 얼마를 이하라고? 우리 9억만 기억하자, 9억. 미등기 전세 똑같이 적용되죠? 일시상임대차는 둘 다 적용돼, 안 돼? 안 돼. 여기서 시험 2번 나왔고, 요거 1번 나왔습니다. 좀 이따 문제 풀면은 한 번씩 나올 거예요. 예. 그 전에 한 번 나왔거든요. 법인 같은 경우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되는데, 여기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게 원칙인데, 예외가 인정된다고 했죠? LH공사라든지, SH공사는 뭔데요? 서울주택공사입니다. 서울주택공사. SH공사. 알죠? 자, 그래서 중소기업법의 직원 숙소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자, 그리고 대항력은 주주고, 요거는 뭐라고? 사건이라는 거 아셔야 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점유는 직접 점유뿐만 아니라 무슨 점유도? 간접 점유도 인정된다는 거. 그래서 시험에 뭐가 나옵니까? 자, 시험에 나왔던 게 이거 한번 적어 놓을까요? 적어 놓을까? 전차인이 뭐 하면은, 주주를 하면 누가 대항력 생깁니까? 임차인이 대항력 생깁니다. 자, 전차인이 주주하면 누가 대항력 생긴다고? 임차인이 대항력 생긴다. 그래서 간접 점유자도 대항력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전차인이 주민등록하고 주택을 인도받으면 누가 대항력 생긴다고? 전차인이 아니고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한다. 요거 시험 3번 나왔던 판례입니다. 좀 이따 문제 풀면 나와요. 그래서 요 내용이 그 내용이다. 직간접자, 간접자도 포함된다. 자, 다가구 주택은 지분 말청하면 되죠. 다세대 주택은 지분 동호수가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울 때 대학 세대 3개. 요거 시험 나왔디? 33회 나왔디. 좀 이따 문제 풀면 된다. 있단 말이야. 예? 얘가 있잖아. 얘가 그 전에 한 몇 년 동안 쉬었거든. 그래서 딱 5년 만에 나왔어. 5년 만에. 다 세대 다 가고. 아시겠죠? 네, 됐어.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2로 갑니다. 2. 두 번째. 비교 2. 자, 취득 및 요건인데, 자, 일단 지워놓고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요 밑에 있는 뭐 대항력 관계 요 부분은 우리 시험에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설명 안 할 건데, 나머지 내용 또 설명 쭉 해드릴게요. 자, 봅시다. 우리가 이제 주주했어요. 그럼 뭐 된다고 이렇게 해서 대항력은 취득 및 존속 요건에서 계속돼야 되죠. 그럼 뭐가 계속된단 말입니까? 주주가 계속돼야 되고, 요거는 뭡니까? 뭐가? 사건이 계속돼야 된단 말이야. 왜? 비우면 뭡니까? 대항력을 상실하거든. 자, 그럼 다음날 몇 시부터 대항생입니까? 0시부터. 똑같습니다. 다음날 0시부터. 자, 보증금 승계는 양수인, 건물의 양수인은 정확하게 적읍시다. 건물, 주택이나 상가 건물의 양수인은 누구의 지위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면책적 채무인수를 한다. 면책적이 뭐냐면은 앞에 양도인은 채무를 뭐 한다고요? 면한다는 얘기입니다. 양도인은 채무는 양도인의 채무는 면책적 채무인수. 그러면 면책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증금 까고 사죠. 보증금을 까고 사죠.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선 변제는 어떻게 됩니까? 우선 변제는 대항력에다 무슨 일자 갖춰야 돼? 확정 일자까지 갖춰야 돼. 확정 일자 갖춰야 됩니다. 그러면 확정 일자만으로는 안 돼. 우선 변제 받으려면 뭐 플러스? 대항력 플러스 주주 플러스 확정 일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 목적이 계약서의 위변조를 방지할 목적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상가 임대차에서는 뭡니까? 대항요건 플러스 관할 세무서에 뭡니까? 무슨 일자 받아야 됩니까? 확정 일자. 자, 어디 가서 사업자 등록 신청합니까? 세무서. 관할 세무서 가죠. 세무서 갑니다. 관할 세무서에 확정 일자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 아시고, 자, 그래서 다시 할게요. 주주 사건은 계속돼야 된다. 발생 시기는 다음날 몇 시부터? 0시부터고, 자, 임차인의 지위를, 자,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을 본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까 했죠? 자, 건물을 갑으로부터 양수받은 병이 을에게 임차 보증금을 반환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아까 했었지? 앞에 한번 가볼까, 다시. 요겁니다. 자, 임차 건물을 양수받은 사람은 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아까 했죠? 그 보증금 반환을 얘가 한단 말이에요. 반환 청구를 얘가 하면 얘가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뭐를 갖추면은? 주주, 대항력을 갖추면은.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 최우선 변제부터 또 정리를 합니다. 최우선 변제가 이번에 또 바뀌었죠. 2월 21일인가? 2월 20 며칠 날 바뀌었죠. 2월 21일이죠. 그것도. 네, 바뀌었었어요. 자, 그래서 이 내용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최우선 변제는 반드시 뭐만 갖추면 됩니까? 뭐만 갖추고 있으면? 대항력만 갖추고 있으면 됩니다. 대항력만 갖추시면 돼요. 그럼 주주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뭐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돼?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택인 경우에는 몇 분의 몇? 주택가액 몇 분의 몇? 2분의 1. 상가도 2분의 1로 바뀌었어요. 요거 옛날에 3분의 1이었거든. 아시겠죠?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 바꿨습니다. 한 7, 8년 됐죠? 아시죠? 그래서 여기에 그때도 또 시험이 나왔었어요. 그때. 예? 참 7, 8년 전에 나왔어요. 이게 3분의 1이 아니고 몇 분의 몇? 2분의 1 바뀌어. 개정되면 나온다고 해요. 예? 자, 올해는 뭡니까? 예상하기로는 임차권 등기 명령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왜? 개정됐거든.
그 소액보증금 같이 연결해가지고 낼 가능성이 커요. 무슨 말이겠죠? 자,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게 뭐겠어요?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게. 자, 내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했는데, 그거 뭐 했단 말이에요? 들어갔던 임차인은 뒤에 내가 임차권 등기명령하고 나왔어. 후에 들어왔던 임차인은 최우선 면제 받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100%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왜? 임차권 등기명령이 이번에 개정됐거든.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에 임차권 등기명령이 나올 타이밍에 다시 또. 작년에 또 뭡니까? 쉬어줬거든. 32회 때는 나왔거든. 임차권 등기명령은 시험에 거의 나옵니다. 거의. 지문으로 내든 단독 문제 내든. 아시겠죠? 네, 됩니다. 자, 그러면 서울로 갑니다. 서울은 얼마입니까? 최우선 면제금이 서울은 얼마? 1억 6,500이죠. 1억 6,500. 그 다음에 과밀억제군역은 1억 4,500. 뭐 인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생각하면 돼요. 과밀억제군. 그 다음에 광역시는 어떻게 됩니까? 8,500. 우리 8,500. 기타 지역은 7,500입니다. 7,500. 이렇게 돼요. 그러면 1억 6,500에서 얼마입니까? 얼마까지? 이 범위 안에 있고 얼마? 5,500. 5,000. 안 되겠다. 여기 있대. 소액보증금 얼마? 5,500 적어놔야 돼. 90페이지 적어놔. 5,500. 그 다음에 과밀억제군요. 뭐 인천 포함해서 수도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밀을 해서 그냥 4,800. 그 다음에 광역시는 얼마? 2,800. 시구는 2,500. 90페이지 적어놓으세요. 판소도 90페이지. 90페이지 옆에 그냥 비워져 있잖아. 90페이지 자 적어놔라고 저기 5,500. 5,500, 4,800, 2,800, 2,500. 우리 뭐만 기억하면 돼? 서울만 기억하면 돼. 5,500. 1억 6,500만 원이야. 옆에 적읍시다. 그러면 또. 얼마이야? 1억 6,500. 500만. 이하. 1억 4,500 밑에 건 적을 필요 없고 요것만 적을 때 해놓으시면 돼요. 서울만 우리 기억하면 돼. 알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액보증금까지 정리를 했어요. 다시 갑니다. 자, 그래서 1억 6,500 이하고 1억 4,500 이하고 8,500 이하고 7,500 이하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상가임대차보법은 얼마 됐습니까? 9억. 그리고 인천하고 과밀억제군역은 6억 9천. 그 다음에 광역시는 얼마? 5억 4천. 기타 지역은 3억 7천입니다. 울산시 같은 경우는 울주군. 얘는 뭡니까? 우리 광역시, 울산 광역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입니다. 자, 그래서 요 중에서도 최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은 6,500만 원 이하에서 2,200. 요건 변동이 없어요. 지금 계속. 자,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서울만 우리 기억하면 된다. 서울은 얼마? 9억 원 이내고 6천만 원, 6,500만 원 이하고 2,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됐어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뭐만 기억하자? 서울. 여기다 얼마? 5,500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1억 6,500만 원 이하에서 5,500만 원. 자, 2023년도 2월 21일에 개정된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세요. 임대차 기간은 갱신하면 몇 년입니까? 갱신하면 10년. 상가도 10년입니다. 자, 최단 기간 보장하는데 주택은 몇 년? 2년입니다. 주택은 2년. 자, 그리고 상가는 몇 년입니까? 1년. 미만 주장할 수 있는 사람 누구야? 임차인만 미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뭐 받을 때까지? 보증금을 다 받을 때까지 임대차는 뭐한 것으로 본다? 존속된 것으로 본다. 이것도 시험에 몇 번 나왔었죠. 자, 그 다음에 법정갱신 나왔습니다. 법정갱신은 묵시적 갱신이라 하는데 합의갱신 아닙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의 법정갱신 사유는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 넘어가 갑니다. 자, 어디로 가느냐? 계약갱신 요구권 쪽으로 갑니다. 자, 앞에 거 복습하고 가자. 자, 다시 복습하고 가자. 자, 최우선 면제 받기 위해서는 뭘 갖춰야 돼?
대항력 갖추면 됩니다. 대항력만 갖추면 돼. 확정일자는 필요 있어 없어? 확정일자는 우선변제야. 그래서 뭐만 갖추면 돼? 대항력만 갖추면 됩니다. 자, 소액보증금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서울만 기억합니다. 서울은 얼마? 1억 6,500만 원 이하고 5,500만 원까지. 됐죠? 그 다음에 상가임차는 얼마? 9억 원 이하고 6,500에서 2,2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가임차 같은 경우는 떡볶이집 정도는 된다 이 말이에요. 서울 같은 경우는 얼마입니까? 6,500이니까 예를 들어서 환산보증금이죠. 이거는. 상가는 무슨 보증금이야? 환산보증금입니다. 환산보증금. 그러면 떡볶이집 예를 들어서 보증금 1,000만 원에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가 50만 원이다. 그럼 서울인 경우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최우수면 받을 수 있어 없어? 곱하기 100 하면 얼마야? 5천만 원이지? 5천만 원이지? 그러면 6천만 원이잖아.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요 범위 안에 있고 얼마까지 받을 수 있어? 이 사람이 1,00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1,000만 원 보증 꼽았잖아. 근데 2,200만 원까지 받으니까 다 받을 수 있는 거지. 맞지? 네, 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또 2천만 원인데 보증금은 30만 원이다. 환산보증 얼마야? 산수가 안 돼, 지금. 곱하기 안 돼. 5천이잖아. 똑같이 5천이잖아. 나 지금 왜 이래, 지금. 정신 좀 차리 있어. 오늘 빨리 맞춰줄게. 그러면 보호대 안 돼. 되는데 얼마까지 받는다고? 2천만 원까지 되는 거야. 맞죠? 이랬어? 네. 그래서 어디까지 받을 수 있다고? 2,200. 그럼 예를 들어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20만 원이다. 그러면 3천만 원 다 받는 게 아니고 얼마까지? 2,200만 원. 2,200만 원까지. 알겠어요? 네, 이렇게 됩니다. 이거 잘 모르시는 분 많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헷갈리는 게 이제 자, 어디에? 타워팰리스. 한동훈 장관이 살고 있는 타워팰리스. 타워팰리스의 어떻게 됩니까?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6억이더라고. 6억인가? 한동훈 장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 있는 그쪽에 같은 아파트 사는 사람. 6억에 월세가 700만 원이다. 예.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죠. 저도 못 삽니다. 맞죠? 자, 700만 원이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최우선 면제는 안 되더라도 주택임대차는 보호법은 적용돼야 안 돼.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입니다. 예? 왜? 보증금에 제한이 없어, 주택임대차는. 상가임대차는 뭡니까? 얼마야? 9억이잖아. 무슨 말이겠죠? 그럼 얘도 주택임대차 보호 받어요? 받아요? 근데 무슨 면제를 못 받아? 최우선 면제만 못 받는 거야. 알겠어요? 오케이? 네. 그럼 한번 물어볼게. 우선 면제는 받을 수 있어? 얘가 주저하면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어? 맞아,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어. 뭐만 못 받아? 최우선 면제 못 받아. 이거 정확하게 알고 이제 나간 사람도 없었는데. 나가도 잘 모르는 사람도 많아. 알죠? 서울 같은 경우는 보증금하고 월세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타워팰리스 얼마 전에 뭡니까? 보증금 떠나서 월세 1,000만 원짜리 찍었다 그랬잖아. 맞죠? 그래도 얘는 뭡니까? 이 보증금이 유일한 재산이기 때문에 보호해준다고. 알겠어요? 근데 뭐는 못 받는다? 최우선 면제만 못 받는 거야. 금액이 초과돼서. 알겠어요? 네, 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임대차 기간은 갱신은 10년이고요, 둘 다. 최단 기간이 2년이고, 요거는 1년이다. 자, 법정 갱신이 있다는 내용 설명을 했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세 번째로 갑니다. 세 번째. 자, 계약갱신 요구권. 자, 요게 원래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있다가 어디도 생겼습니까? 주택임대차도 생겼죠? 맞습니까? 주택임대차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요건 어떻게 됩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은 2+2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중개 업무를 하면은 우리 와이프도 그러는데 사전 살 수 있죠? 이렇게 물어본다고. 누가? 임차인이 물어본다니까. 4년 살 수 있죠? 이렇게 물어본다니까. 왜? 걔들은 2+2인 거 알거든. 그럼 우리 와이프가 뭐랍니까?
연체가 없으면 산 살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알겠죠? 연체가 있으면 됩니까? 계약 해지 사유죠. 이기 차면 차면은 그러면 그 전까지는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설명이 상관 뭡니까? 전화 통화하는데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산 살 수 있다고. 예? 자, 그래서 몇다 뭐야? 2 플러스 2다 이 말이에요. 1 플러스 1이 아니고 2 플러스 2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주임법은 아까 몇 년이어서 최단 기간이. 앞에 했잖아. 최단 기간 몇 년이라고? 2년이 했잖아. 맞죠? 2년이니까 갱신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2년이 되는 거. 2 플러스 2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주택임대차는 자 보세요. 주택임대차 주자 잘 그려야 돼. 주자를. 주자가 이자 같이 보여 안 보여? 요거 지우고 2죠? 요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6월에서 몇 월 전에? 2월이야. 요게 이제 개정됐어. 1월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게 32회 때 시험에 나왔어. 32회 때. 개정되자마자 바로 나왔어. 2년 전에. 아시겠죠?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는 뭐다? 이기차임 연체했을 때 이자잖아. 주자를 잘 봐. 요 주자잖아. 뭐 같아? 이. 주자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맞아? 그래서 몇 기야? 몇 기차임 연체하면? 2기차임. 그리고 몇 년이야? 2 플러스 2야. 4년. 그리고 6월에서 몇 월 사이야? 2월이야. 근데 상가임이 잡으면 6월에서 몇 월? 1월입니다. 전세권도 어떻게 됩니까? 전세권도 6월에서 1월이야. 주택만 6월에서 2월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정확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2020년도 9월 달에 바뀌었죠. 예? 그걸 개정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2 플러스 2 한다고. 자, 그래서 개정하고 뭡니까? 개정했던 사람이 대표 발의했던 사람이 박주민이가 그랬는데 걔가 이제 뭡니까? 개정하기 전에 지는 뭡니까? 전세금이 확 올라가지고 받아보고 맞죠? 그때 한번 난리 났잖아 그래가지고. 예? 자, 하여튼 예. 서민들 보호한다가 이것 때문에 뭐 가격이 폭등했잖아. 임대차 3법 들어봤습니까? 그때 그래가지고 갑자기 올라갔잖아. 예? 임대인은 왜 올렸습니까? 이제 한 번 해주면 2년이 아니고 몇 년이야? 4년이니까 비싸게 받아야겠다. 그래 올릴 뻔단 말이야. 그리고 아파트 가격도 막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고. 폭등이 된 거예요, 폭등. 네. 그래, 불난데 뭡니까? 휘발유 뿌린 거죠, 그냥. 안 그래도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바람에, 휘발유 뜨는 바람에. 그때 저희 누님이 어떻게 됩니까? 전세 났을 때, 전세권자 부를 때 됩니까? 한 10몇 명이 와 기다리고 있어. 어떻게 된다고요? 자, 그 집주인이 앉아가지고 11명씩 면접을 보는 거야. 면접을 봐.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우리 누님이 그랬으니까. 11명, 12명 면접을 봐. 야, 니 뭐 해줄 건데? 주방 올리면 되니 도색까지 뭡니까? 도배 장판 다 해드릴게요. 누가 해준다고? 전세권자가 해준다고. 알겠죠? 그래, 니 오케이. 어떤 사람은 도배 장판 해드릴게요. 니 탈락 가.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죠? 실제 있었던 서울에 있었던 얘기야. 뉴스에도 나왔어. 찾아보면 있어 뉴스에도. 예? 진짜 있었던 얘기입니다. 저희 누님도 그거 했었거든요. 서울에. 예. 저희 누님은 뭡니까? 요번에, 다음 달에 뭡니까? 장사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호주에 한 달 있다가 온답니다. 매형하고.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인사하러 간다. 거기, 뭡니까? 뭡니까? 친척들이 호주에 좀, 이제, 투자 이민으로 갔었거든요. 그래가 모피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그 가면서 이제 거기서 한 달 동안 있다고 온대요. 아, 좋죠. 사무실 열어놓고. 입주장 끝나가지고 뭡니까? 할 게 없대. 2년 기다려야 된대. 2년. 다 끝나가. 그래, 간대. 돈이나 좀 주고 가지, 맞죠? 자, 봅시다. 하여튼 돈 많이 벌었어요. 서울에서 그냥 한 건 하면 얼마야? 20억, 30억이니까. 아파트가. 들어온 돈이 얼마입니까? 우리 여기서 100만 원, 뭐 20만, 70만 받고 이러는데 거기서는 뭡니까? 1000만 원 다리로 들어가 버는데. 예? 1000만 원. 그리고 옛날에는 이 또 법 개정했잖아요. 수수료 개정했잖아. 2년 전에. 맞죠? 옛날에 0.9%였거든. 0.7%, 최대 0.7%밖에 안 되죠, 이제. 맞죠? 예, 그래도 그거 얘는 0.9%였어요. 예. 10 뭡니까? 9억 넘어가는 거는 0.9%였거든, 그때. 근데 지금은 이제 10 몇 억까지 됩니까? 15억인가?
막 모르겠죠. 뭐 그냥 뭐 민법하는데 왜 주기사법 꺼내야 되지? 자, 하여튼 그렇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할게요. 2 플러스 2입니다. 2 플러스 2고 여기 몇 월이다? 6월에서 2월이고 요건 6월에서 1월이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요게 1월로 해가지고 시험에 32회 때 시험에 나왔습니다. 좀 이따 문제 볼 거예요. 자, 그러고 이기차 면체하면은 법정갱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갱신 요구를 누가 했습니까? 임차인이 했죠. 요거 해가지고 저부터 이 사람이 나가라 통지 안 했다 그러면은 무슨 갱신이 됩니까? 묵시적 갱신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다. 6월에서 반드시 2월이라는 거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자, 갱신의 효과.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동일한 조건으로 보고 몇 년 간주됩니까? 2년. 임대인은 2년 플러스 2가 되는 겁니다. 2년 했고 2년 더 한다고요. 묵시갱신 되면. 근데 임차인은 어떻게 됩니까? 임차인은 언제든지 무슨 통과하고 소멸 통고, 해지 통고죠. 해지 소멸 통고하고 몇 월이 지나면 3월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거 똑같아요. 근데 상가 임차는 몇 년이라 했어요? 2년이 아니고 1년. 그러나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되면은 언제든지 소멸 통고하고 몇 월 지나면 3월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자, 그리고 차임 증액은 몇 프로입니까? 5%, 20분의 1. 상가 임차도 100분의 5, 5%입니다. 둘 다 5%. 자, 월 차임 전환율은 1할이고 상가 임차는 1할 2%입니다. 자, 책이 다 돼 있죠? 네, 됩니다. 자, 월 차임 전환율, 차임 전환율, 보증금을 차임으로 전환할 때 1할하고 1할 2%인데 뭐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게. 왜냐하면 기준금리에 곱하기 몇 하고 나오기 때문에 어려워요. 이거 안 나옵니다. 자, 넘어가서 임차권 등기 명령으로 갑니다. 자, 임차권 등기 명령 딱 갑니다. 이제 요게 이제 요번에 또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은 이유가 개정됐다 그랬죠. 언제? 4월 21일에 개정이 됐어요. 예, 개정됐어. 임차권 등기 명령. 그래서 법제처 들어가면 뭡니까? 그 파트만 파랗게 다 돼 있습니다. 개정됐다고. 예, 그래서 여기에 나올 확률이 올해 높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은 자, 여기 딱 뭐라 적혀 있냐면은 이거 적어놔야 돼요. 임대인은 뭐라 한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면 채무자로 하고 임차인은 뭡니까? 채권자로 한다.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규정을 딱 해놨다니까. 예? 임차권 등기 명령 되고 난 다음에는 임대는 뭐로 바뀐다? 채무자야. 알겠죠? 임차인은 뭐라고요? 채권자로 바뀐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본다라고 딱 해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규정을 해놓으면서 뭐 한단 말입니까? 추심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줬단 말이야, 이제. 알겠어요? 보증금에 대해서 채권 채무관계 성립해가지고 판결받아서 집행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줬단 말입니다. 알겠죠? 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내용은 거의 바뀐 건 없어요. 근데 이제 몇 개만 딱딱 바뀌어 있는데 그 내용 나중에 정리를 좀 더 해드릴게요.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대차가 만후에 종료한 후에. 올해 이거 예상 문제입니다, 이거. 이거는 단독 문제가 안 나오더라도 지문에 무조건 나올 거예요. 임차권 등기 명령. 자, 개정사항이니까. 자, 임대차가 종료한 후 뭘 반환받지 못했을 때? 보증금 반환받지 못했을 때 어디에 합니까? 임차 건물이 있는 임차 건물이 있는 무슨 법원? 시군구법원. 군구법원에 한다. 자, 그리고 등기가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는 뭐 됩니까? 우선변제는 유지가 되죠. 그리고 비용은 누구 때문에 생겼습니까?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안 하니까 생기는 거지. 그러면 누구인데 보증금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임대인이 비용을 청구할 수가 있고. 자, 임차권 등기 명령 후에 들어온 임차인은 이거 바보 임차인이죠. 바보. 맞죠? 바보 임차인은 최우수변제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야. 바보 임차인.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보야죠, 이거. 바보야. 임차인은 바보야입니다. 최우수변제 받을 수 없어요. 왜냐면 소액보증금을 한 장소에 2번 줘버리면 뒤에 받을 소액보증금을 못 받은 사람이 생기겠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뒤에 임차권 등기 명령 되고 난 다음에 뒤에 들어온 임차인은 최우수변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확인 못하는 건 누구 잘못이란 말이에요? 뒤에 들어온 임차인 차입니다. 잘못이다. 그럼 만일에 이거를 여러분 중개를 해줬다 했을 때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어 있다 안 했다 설명해 줘야 됩니까? 안 됩니까?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설명해야 돼. 확인 설명할 때 해줘야 돼. 맞죠? 권리관계 설명해야 돼 있죠? 예? 설명해야 돼. 안 해주면 어떡합니까? 과태료 받죠? 과태료 받죠. 자, 그래서 저입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 끝났고, 자,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는 또 한 개 더, 여기다가 한 개 더 플러스 해야 될 게 있어. 옆에다가 플러스 뭐 중요한 거죠. 보증금 반환과 다 했을 겁니다.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 등기 명령 등기 뭐예요? 등기 말소 합시다. 말소.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 말소는 뭐가 선행이다? 보증금 반환이 선행이다.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뭐가 선행이다? 보증금 반환이 선행이다 이 말이야. 응? 보증금 반환을 안 하니까 등기했잖아. 보증금 반환이 돼야 말소서를 준단 말이야. 제가 옛날에 그때 보증금 못 받아가 했다 그랬죠. 보증금 들어오니까 말소서를 법무사 사무실에 바로 줍니까 안 줍니까? 저 바로 준다 그랬어 안 준다 그랬어? 아 바쁘다고 전화 끌고 바로 한 2주 끌었다 그랬잖아. 그래서 제발 좀 해달라고 집주인이 전화하고 그래가. 아 바쁜데 전화 끌어보고. 왜? 지가 내한테 골탕 먹인 게 있잖아. 맞잖아요. 네, 그래서 몇 번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한 달 정도 끌어가지고 줬단 말이에요. 예? 왜? 지도 내한테 시금 보증금 반환 안 해가 내한테 시금 먹였잖아. 맞죠? 네,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네. 모르겠으면 옆에다 원장님 적어놔. 진짜 상가임대차. 진짜 있었던 얘기입니다. 진짜 있었던 얘기. 응? 안 그래도 우리가 폐업해가지고 몇 천만 날리는데 몇 천만 원 몇 원 날렸죠 뭐. 응? 장사 안 돼가지고. 응? 말려가지고 했는데 뭐 보증금도 반환도 안 해주고 막. 뭐 철거 먹게 해도 뭐 하더라고. 그러고 난다면 300만 원밖에 안 주더란 거야. 보증금 있는데. 응?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그때 700만 원 받아냈어. 더 받아낼 수도 있었는데 그냥 700만 원 합의했어. 자, 하여튼 그렇게 됐다. 보시면 돼요. 자, 임차권 그 보증금 2천만 원 있었거든. 1,000만 원 그냥 까다로운 거 다 해줬다고. 간판 철거해야 되는데 간판도 안 했니 어쩌니 뭐 등이 어쩌니 해가 뭐 바꿔보더라고. 그래 너무 심하게 까니까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걸 300만 더 보냈더라고. 그래 내가 알았습니다. 법정에서 볼게요. 제가 확 걸어보죠. 그걸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 확 보내. 맞죠? 응. 누구 만나가지고 후배 법무사 만나가 좀 해도가 했더만은 와 형님 이거 30만 줘야 되는데 야 소주 하나 사줄게 이래가지고 얼마입니까? 10만 원에 하고 나머지는 비용을 얼마 적었습니까? 80만 원. 무슨 비용이 다 청구해가지고 80만 원. 이 비용 누가 낸다고? 그렇지. 알죠? 그렇지. 그래서 이제 비용을 얼마나 뭐 하는데 뭐 썼다 다 줘가지고 근데 실제로 돈 더 간 건 있습니까? 제가 10만 원 소주 한 잔. 알죠? 그게 끝이에요. 또 다 받았습니다. 아시겠죠? 눈이 지금 반짝반짝 해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그 나중에 이런 일이 생기면 이게 해야 된다고 도와줘야 돼. 여러분 할 수도 있어. 알죠? 자 이렇게 된다는 거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경매 신청 갑니다. 자 임차권 등기명령 다시 반복하고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시 갈게요. 반드시 임대차가 만후에 종료한 후에 되고 보증금 반환하지 않았을 때 누가 보증금 반환하지 않았을 때 보증금을 누가 임대인입니다. 그리고 임대차가 종료 후에 해야 되는데 전에 하면 맞아 틀려. 틀린다. 시험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시험에 어떻게 하냐면 임차 건물이 시공부분이 아니고 임대인의 주소지에 산다. 옵니까 있습니까? X. 시험에 나온 기출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매 신청으로 갑니다. 자, 비용은 누구 내신 거예요? 그거 다 하고 가자. 대우는 임차권 등기명이 됐다. 대우는 뭐 된다고요? 유지가 된다. 그래서 대우 프리지오는 지금 유지되고 있죠. 대우 유지. 그 다음에 비용은 누구한테 청구하셨습니까?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하지 않아서 청구를 했으니까 임대인이 다 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 후에 뒤에 들어온 임차인은 최우선면제 받아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요거 중요하죠.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 등기 명령의 말소는 뭐가 선행? 보증금 반환이 선행이다. 반드시 체크하시고. 자, 그 밑에 가서 이제 경매 신청 나옵니다. 제3자가 경매 신청했다. 그러면 임차권은 소멸하는 게 원칙이에요.
누가 겸해 신청했을 때는? 제3자가 겸해 신청했을 때 소멸하는 원칙인데 보증금 전액이 변제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이거 내용 똑같이 진행되고. 자, 임차인의 경매 신청 시. 자, 반드시 경매 신청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종료해야 됩니다. 자, 반대 의무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 말은 안에 살면서 뭘 진행시킬 수 있어? 경매를 진행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에 살면서 뭘 진행시킬 수 있어? 경매를 진행시킬 수 있단 말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민등록을 빼버리면은 대항력 상실하거든. 그러니까 안에 살면서 뭐 넣을 수 있어요? 경매 넣을 수 있다. 근데 법적인 용어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대 의무 이행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을 하지 아니한다. 외우기 어렵잖아. 집행 개시 요건 하지 요것만 기억하면 돼. 아니한다. 2다 나오면 X라고. 근데 전세권에 가면요. 반대 의무 이행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 전세권은. 그 전세권은 무슨 말인데? 지금 전세권은 설정 등기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잖아. 그럼 내가 다 비우고 해놨단 말이야. 맞죠? 그런데 보증금 전세금 반환 안 하잖아. 그럼 경매 넣을 수 있어. 등기가 돼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주주해버리면은 뭐합니까? 대항력을 상실하잖아. 무슨 말이죠? 대항력 주민등록 빼버리면 상실하기 때문에 안에 살면서 경매 넣을 수 있도록 해줬단 말이에요. 법을 개정했어. 그래가 반대 의무 이행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돼 있다고. 전세권에서는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한다로 돼 있어. 그래서 시험에 3번이나 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됐습니다. 자, 임차권의 승계 갑니다. 상속권자 없이 사망했을 때, 상속권자 없이 사망했을 때는 사신혼의 배우자가 단독 승계합니다. 단독 승계. 자, 1년 내 1월입니다. 1월 내 반대 의사를 하면은 뭡니까? 승계하는 거 포기할 수가 있고요. 근데 상속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같이 동거할 때는 상속인만 승계되는데 비동거가 뭐야? 상속인하고 같이 살지 않았을 때는 이촌인의 친족과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어디에는 승계가 없습니까? 상가 임대차 보부에는 승계 권한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왜 승계가 없냐면은 주주는 주택을 같이 살면서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경우 생겨 안 생겨? 생기죠. 승계를 인정해야 되는 거고 이거 사업하는 거잖아. 맞죠? 승계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문제 가기 전에 앞에 한번 더 보자. 상가임대차 보부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페이지? 91페이지 요거 정리하고 이제 문제를 쭉 풀러갈 거예요. 자, 요 계약갱신 요구권, 요거 정리할게요.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누가 거절하는 겁니까? 저 임대인 누굽니까? 갑이죠. 임대인 갑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자, 주택임대차는 몇 기 차이 면제했을 때? 2기. 상가는 3기 차이 면제했을 때. 자, 그 다음에 거짓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을 때. 상방이 합의하고 보상해주기로 했을 때. 고의 또는 여기 중과실입니다. 중. 과실하면 틀립니다. 중과실, 중자 형 앞에다 해놔야 돼. 시험에 3번 나왔어요, 이것도. 중과실로 파손했을 때.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돼서 회복이 안 될 때. 재건축했을 때. 그 다음에 현재 위반했을 때. 동의 없이 양도 전대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이럴 때 뭡니까?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데. 자, 여기다가 한 개 더 있죠. 주임법에는 뭐가 또 있습니까? 임대인이 뭡니까? 직접 점유하거나. 직접 점유를 하거나 존, 비, 소. 존이 뭔데? 부모님 들어갑니다. 부모님 들어가신대요. 우리 어머니 여기가 모셔야 돼요. 우리 아들이 지금 들어간대요. 비. 비. 존, 비. 피 흘리고 뭐 먹는 애가 아니고 존비가 아니고 위에 존, 비. 존, 비. 아시죠? 우리 부모님 들어가시답니다. 우리 아들이 들어간대요. 여보 결혼했거든요. 들어갈게요. 미안합니다. 그럼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그래서 상가 임대차하고 거의 똑같은데 요거 이제 더 들어갔다는 거. 그리고 상기가 아니고 몇 기다?
이기다. 요거 차이밖에 없어요. 똑같아요. 알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계약갱신 거절 사유 정리를 했고, 서울은 아까 소액 보증금 얼마였습니까? 2,200. 얼마 이내에서? 6,500만 원. 6,500만 원 이하에서 2,200까지 받을 수가 있다 그랬지. 맞죠? 네, 상가입니다. 저 부분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권리금 한번 보세요. 권리금 여기. 권리금은 기간 만료 전 몇 월입니까? 6월. 요거는 언제 개정되냐면 4년인가 5년 전에 개정됐어요. 원래는 6월이 아니고 몇 월이냐면 3월이었거든. 법에. 그래서 이 권리금은 뭐예요? 권리금은. 자, 새로 들어오는 뭡니까? 임차인을 데려오는 거잖아. 신규 임차인 데려오는 거잖아. 임차인이 새로운 신규 임차인을 데려와서 권리금을 받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뭐예요? 권리금입니다. 권리금. 맞죠? 권리금 계약입니다. 권리금 계약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이게? 임차인과, 요거 임차인인데, 요거 임대인 나오면 틀립니다. 임대인 아니야.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요 적어놔야 돼. 이 두 사람의 뭐라고요? 계약입니다. 권리금 계약은. 자, 기간 만료 전 3월이었는데, 3월 하니까 너무 이제 사람을 데려오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6월로 늘려놨습니다. 6월로. 아시겠죠? 그래서 몇 월로 바뀌었다? 6월. 위에다 3월 해놓고 X 해놓으세요. 자,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자, 뭡니까? 권리금 받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몇 년? 3년에 손배를 청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권리금을 받아갈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거나 못하게 했을 때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몇 년이다? 3년이다. 이 말이에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저 상가임대차 몇 기 차이면서 했을 때? 쌍기 차이면서 때 계약해야지. 맞아요? 손배도 몇 년? 3년. 오케이? 그러니까 상가임대차보호법. 됐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뭐야? 6월에서 2월. 맞죠? 2기 차이 면체했을 때 계약해야지. 맞아요? 맞아? 네. 그리고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것도 몇 기야? 2기. 알겠죠? 그리고 2년이죠? 네. 상가는 몇 년이야? 1년이지. 1년. 상가는 1년. 주택은 2년. 맞죠? 네, 이런 내용들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묵시적 갱신됐을 때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 후 몇 월이 지나면, 소멸 통고, 해지 통고 똑같은 말이니까 몇 월 지나면? 3월이 지나면. 무조건 임대인은 2년이든 1년을 보장해줘야 되는데, 주임법일 때는 2년, 상임법일 때 1년을 보장해줘야 되는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하고 몇 월이 지나면? 3월이 지나면 계약 끝나죠? 임대인은 보증금 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유리한 제도야? 임차인 유리한 제도죠. 그래서 누구 편 들고 있어? 임차. 그래서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리고 이게 소액사건 심판법이 적용됩니다. 소액사건 심판법이라는 건 뭡니까?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소액으로 해가지고 빨리 진행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우리 아까 얘기같이 주택임대차인데 보증금이 6억 꼽히고 5억 꼽히고 10억 꼽히고 일 수도 있죠. 그러더라도 빨리 해결해 준다. 왜? 이 보증금이 그 사람의 유일한 재산이기 때문에 빨리 진행한다. 그래서 뭐가 적용된다고? 소액사건 심판법의 내용이 준용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6개월 해결합니다. 저도 상가임대차보호 그때 했을 때 6개월 정도, 7개월 딱 되니까 판결 딱 때리더라고요. 저번에 얘기했죠? 판사한테 가면 뭐라 합니까? 임대인 말은 한 개도 안 듣습니다. 임대인이요, 전마가요, 어쩌저쩌 하잖아. 이러고 있다. 내가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 임대인이요, 요렇게 해가 요거 빼쁘고요, 저거 빼쁘고. 그랬어? 그랬단 말이야? 그럴 수가 있어? 이러면 그러다 막 진짜 흥분해 뿐다니까. 그래가 바로 전문의원 딱 보내요. 자, 전문의원 빨리 가서 저기 가서 합의시켜. 그래서 저 쭉 갔다니까. 가가지고 하니까 뭡니까? 그 전문위원이 변호사거든요. 알죠? 사항이면 안 됩니다. 그냥 빨리 이거 700만 원 주고 끝냈어요. 700만 원 합의하면서 절대 못해. 소송 끝까지 간다는 거야. 오늘 나는 뭡니까? 뭐라고 속으로 땡큐 이자까지 다 받아야지. 마음속에 이자까지 다 받아야 되잖아. 무슨 말이죠? 그래 800만 받아냈다고. 알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뭡니까? 그 사람이 또 변호사, 5년인가 변호사 사무실 갔었다니까. 사무실 가가지고,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사무장이 뭐합니까? 모닝입니다. 제발 주소! 그래가지고. 이제 DC 까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는 나는 이제 얼마 전에 이자까지 다 쳐가지고 1,000만 청구했거든. 알죠? 근데 막 그때 청구한 금액으로 하자. 그랬더만 뭡니까? 그러면 소송 비용을 누가 청구한다고 그랬어? 누군지 청구한다고? 임차인 임대인이 청구한다 그랬잖아. 맞죠? 그래서 700만 합의를 했는데, 그럼 소송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게 돼 있는데, 이랬더만, 아, 맞지. 그럼 780만 딱 받았다니까. 원래 1,000몇백만 원짜리야. 알죠? 양보를 해주지. 양보해줄 필요가 없는데. 근데 양보를 해준 이유가 뭐예요? 하원이 힘들어. 빨리. 자, 하여튼, 처벌했었어요. 자, 하여튼, 그러겠다. 하여튼, 눈물이 날란다, 지금. 그거 얘기야. 그게 시험 문제 나오는데 어떻게 돼? 시험 문제 볼 때마다 눈물이 난다, 그럼. 비용을 임대인이 청구할 수 있다. 맞죠? 그리고 또 이제 뭡니까? 저 뒤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내가 얼마 원상회복 해놓고 난 다음에 뒤에 도는 사람이 있었거든, 또. 그러니까 뭐 장사하고 있더라고. 그러면 이거는 또 형사고소 대상입니다. 합의도 안 됐는데. 세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완전 똘똘말아 죽이려 하다가 그냥 내 바빠가 그냥 넘어갔거든요. 못 죽였어요. 예? 형사사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뭡니까? 비밀번호하고 다 있는데 그걸 막 따고 들어갔잖아. 침입죄입니다. 그래서 실컷 한번 하려다가 막 그냥 막 우리 쌤이 공보쌤도 막 그냥 좋게 끝내라. 알겠습니다. 난 저 공보쌤 말 잘 듣잖아요. 맞죠? 우리 쌤들 말 좋게 끝내라. 그냥 너무 심하게 하지 마. 우리 어머니도 너무 심하게 하지 마라. 말해가지고. 그럼 괜히 그거 안 좋아진다고. 그래, 그건 빨리 끝낸 거예요. 그게 이제 뭡니까? 저는 어떻게 되냐면, 이 형사사건까지 하면 이건 돈 한 2, 3천 벌일 수 있겠는데, 2, 3천이 아니고 원금은 해소하겠다 생각했었지. 네? 그랬는데, 넘어갔습니다. 잘했죠? 네. 잘했죠? 네. 속이 무너집니다. 근데 천만 날라가가지고.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정리했어요. 이제 문제 풀어 갑시다.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하고, 이론 정리하는데 시간 다 갔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좀 쉬었다가 주임법, 상임법 문제 같이 좀 풀어볼게요. 자, 좀 쉬었다가 갑시다.